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입니다. 네, 다음 전편에 이어서 오늘은 EV 시장 수혜 종목 SNS텍, FST 이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텍도 한번 봅시다.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터를 제조하고 있다. 그렇죠? 네, 포토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터를 제조하고 있다.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7% 정도 핵심 부품 국산화 수혜로 키우고 있죠. 수혜주의자. 이걸로 해서 수혜주로 되는 거죠. EUV 공정 도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동사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이익 증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좀 고생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크게 EUV 증가와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 원재인 블랭크 마스크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국산화까지 성공을 했다면 동사의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는 눈에 뻔한 거죠. 2022년은 YOY로 17.9%의 영업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2% 정도 늘어날 거로 그렇게 예상하는 이제 좋은 종목인데 바닥에 눌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전 고점이 53,000원이죠. 이게 이제 작년 8월에 찍었으니까 진짜 많은 시간을 찍고 27,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33,7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은 7,229억, 네, 7,229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인데 한번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7,229억인 영업이익을 제가 빼면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에 한 160억 정도, 네, 160억 정도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축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듬성듬성 사고 듬성듬성 파네요. 아직까지는 크게 수급이 몰려있지 않는 A급의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EUV 쪽에 증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동사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향후에 들어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런 부분이 기대감을 높게 할 수 있죠. 동사의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포토 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한 기업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이다. 이 블랭크 마스크는 석영기판 즉 유리기판에다가 금속 방막을 입히고 레지스터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은 블랭크 마스크가 되죠. 이 블랭크 마스크 위에 이제는 회로도를 그려서 식각하고 깎고 방막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만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게 바로 포토 마스크가 되는데 그 원판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강, 에칭, 레지스트 제거 과정을 거치면 웨이퍼의 색일, 패턴이 형성되는 포토 마스크가 되는 거죠. 추후에 고객사는 포토 마스크 전문 업체와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중국 SMIC, 슈퍼마스크 이런 회사들이 공사의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뭐 대부분이죠. 자, 방금 앞에 이제 말로 설명한 과정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플랭크 마스터는 석영 기판, 유리 기판에다가 금속 방망을 입히고 여가 레지스터 막을 형성해서 도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에 노강 빛을 쬐이고 현상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설계도를 그려 넣는 거죠. 그리고 뭐 레지스터 찌꺼기들을 제거하면 포토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포토 마스크는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 노광장비를 통해서 빛을 쫙 UV를 쬐면은 렌즈나 뭐 볼록 렌즈나 여러 가지 거울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웨이퍼 위에 조그맣게 이제 설계도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증착하고 레지스트 코팅하고 노광하고 또 깎고 에칭하고 또 레지스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쁜 이제 조그만한 아주 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칩이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이 원판 블랭크 마스크 이 원판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SNS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셨죠? 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고객사의 지분 투자 및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수혜주의다. 그렇죠? 네.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2020년 659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 2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장려 흐름과 고객사의 핵심 역량 보유 공급처 확보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동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올코트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는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 진출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싸움하는군요. 호야 유명하죠. 우리나라 안경 전문한 회사인데 렌즈는 호야죠. 올코트. 예,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인데 세계적인 기업들과 블랭크 마스크 싸움에서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향후 국내 중화권 미드랜드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약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죠. 국내와 중화권의 미드랜드 시장,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뭐 중가 정도의 시장,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두고 중국 애들과 크열한 일본 애들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될 그러한 시장인데 역시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공사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EUV 공정 도입 확대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들이 EUV 공정 도입 확대에 대응 중이다. EUV는 ARF 프라아르곤 대비 빛의 회전율이 낮아 미세 공정이 필수적인 가는 붓으로 갈수록 이제 고급 기술은 가는 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가는 붓을 만들 수 있는 그 미세 패턴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로운 장비 부품 도입이 수반되고 미세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격 이전에 비해 높다는 특징, 가격이 이전에 비해 높죠. 미세 공정이니까 당연히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관련 연구 개발 및 양산 준비 투자로 263억을 하고 있다. EUV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향후의 매출에 가세할 전망이다. 블랭크 마스크도 만들고 이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EUV 펠리클 마스크 보호용 커버 있죠? 네.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포토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토 공정 마스크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또 하나 장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펠리클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개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향후에 순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EUV는 이처럼 여러 산업에 사용되면서 다양한 어떤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어떤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을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 같습니다. 동사 2020년 매출액을 보면 19.9%, 영업이익도 23%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동사의 상반기 매출은 473억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분기 주요 고객사의 가동 중단 영향이 반영됐죠. 네, 삼성이 텍사스에서 이제 정전 사태로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크게 활발하게 어떤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죠. 2021년과 2022년 각각 매출액은 1,009억과 1,210억까지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은 131억과 165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속에 있다. 첫 번째로 핵심 부품 국산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차세대 공정 대응력을 고려시해서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그 기술, 일본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소부장으로 역성하는 거, 삼성전자가 뒤에서 지분을 투자해줄 정도로 자금을 대주면서 육성하는 거, 다음에 결국 이제 EUV 공정이 확대만 된다면 동사에게는 큰 영업이익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가 좀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2022년에 확실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동사의 영업이익 추을 한번 봅시다. 2021년 131억, 내년은 165억, 2023년엔 216억까지 증가할 거죠. 향후에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증가하자는 꾸준히 진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FST입니다. 네, FST는 페리클 사업부를 영위합니다. 펠리클이죠. 펠리클은 아까 말씀드렸죠. 블랭크 마스크에 여기다가 설계도를 막 이렇게 이제 그리죠.
그래가지고 깎고 뭐 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이제 온판을 찍어낼 수 있는 포통용을 마스크를 딱 만든 이 마스크가 먼지라든지 빛이라든지 외부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고 잘 이렇게 그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다 펠리클이라는 것을 하나 더 씌우는 보호막을 하나 더 씌우죠. 그렇죠? 이것이 펠리클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뭐 2, 3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참 많이 받죠. 왜냐하면 위에서 EUV라는 강원을 막 쐬서 이렇게 해서 원판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이게 없으면은 수명이 빨리 닳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포토 마스크가 오래 버틸 수 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웨이퍼 위에다가 설계도를 투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향을 어떤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펠리클을 반드시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펠리클이 국산화되고 있고 이 펠리클을 만든 회사가 바로 FS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35,000원 정도가 전고점이었고 지금 24,800원인데 일단은 하락 추세였죠. 네, 하락 추세를 하고 멈추는 것 같아요. 이제는 멈추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인데 그렇게 크게 동사는 하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FST는 뭔가 기회가 되면 내년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펠리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FST가 포함이 됐으니까 펠리클에 대한 내년에 EUV 공정의 확대가 일어난다면 동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크게 상승할 것은 자명한 거죠. 동사의 수급 추이 한번 봅시다. 뭐 빨간 걸로 물들였네요. 네, 지속적으로 사고 수급 A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먼저 지분을 보면 삼성전자가 7% 정도를 투자를 했네요. 네, 7% 정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지분을 사줌으로써 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작년에 이제 몇 개 기업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몇 개 기업을 선별해서 서부장에서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확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또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 이거죠. 이렇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잔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가 이미 시장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숫자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 FST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를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뭐 전공정, 소재, 후공정 이런 업체들을 공부할 때는 일단 서프라이 체인의 큰 걸 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공정에 속해 있는가, 피어 그룹으로 뭐뭐들이 있는가를 잘 살고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떠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향후에 뭔가를 끌고 올라가면 브라이트한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큰 그림을 보는 판이라고 했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늘 이름만 알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동사는 크게 재료와 장비 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료는 먼저 반도체 펠리클을 만드는 거죠. 반도체 관련된 펠리클도 LCD를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펠리클, 온판을 잘 보호하는 포토마스크를 잘 보호하는 펠리클을 만드는 작업을 한 그러한 제품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전체 매출액의 34.5%를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칠러, 반도체 공정 장비, 레이저 드릴 등 먼저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러한 것들을, 장비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죠. 이게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입니까? 62%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펠리클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주된 업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펠리클로 한 30% 정도를 만들지만, 나머지는 칠러라든지 반도체 공정 장비, 레이저 드릴과 같은 기타 다양한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해서 두 회사를 정확하게 역할과 제품 구별하고 그러면 반도체 펠리클 사업부가 향후에 더 전망이 있는 건가 아니면 칠러라든지 반도체 공정 장비, 레이저 드릴 장비 쪽이 더 전망이 있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둘 다가 향후에 전망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양수 겸장으로 왔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탑다운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사는 지금 두 개 다 사업부가 향후에 매출도 증가하고 브라이트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펠리클 영역 사업은 이미 EUV 산업이 EUV 장비가 더 많이 사용될 거가 이미 예견이 됐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그 외에도 칠러라든지 반도체 공정 장비, 레이저 드릴 같은 기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러한 공정 장비 업체 쪽에서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펠리클 사업부의 성장과 자회사의 축소가 전망이 되고 있다. 2021년 3분기 당사 추정치를 하회한 실적을 기록했죠.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485, QOQ로 마이너스 1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6.4억인데 이것도 QOQ로 55% 하락하는 그런 기록을 모이면서 가격이 하락했죠. 펠리클 사업부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3%나 증가하며 견조했는데, 반면 칠러 사업부 부분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33%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칠러라는 것은 이 반도체를 만드는 큰 챔버를 속에서 이제 반도체를 증착도 하고 식각도 하는데, 그 챔버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칠러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칠러 사업부는 고객사의 제한적인 설비 투자로 상반기 대비 분기 매출이 하락했다. 네, 칠러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쓰지 않았네요. 이런 부분이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인 파인세라텍의 단기 손실을 39.8억을 기록했죠. 이렇게 영업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결 영업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쳤고, 그러나 2022년부터는 파인세라텍에서 본격적인 매출을 발생하면서 적자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동사의 향후 실적을 보면 펠리클은 나쁠 것 같지 않고, 다음에 칠러 사업, 챔버의 온도를 조절한 칠러 사업부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을 투자를 더한다면 좋아질 거고, 자회사인 파인세라텍도 이제 이제 세라믹 관련된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가 파인세라텍인데, 이 회사에서도 소재 부품 사용이 증가가 예상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 세 개가 박자가 다 맞는 22년은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